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했던 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증명을 안 해드렸죠. 증명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그 상근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평면과 그 직선이 수직이라는 조건 그 증명하는 거 직접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쭉 정리하시면 자 공간을 결정하는 요소를 한 평면을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개가 되지?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네 가지가 있었죠. 딱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하는 조건. 뭐가 있습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하려면 일직선이 있다는 세 점이다. 이렇게 표현됐죠. 그 다음에 그놈들을 연결시켜서 한 직선과 그 직선밖에 한 점. 그 다음에 다시 저 한 점을 지나는 선을 그어서 이렇게 만나는 두 직선. 그 다음에 뭐 있었어? 평행한 두 직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면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한 두 직선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의 평면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 두 개가 평행에 있으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놈들이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교점이 발생한 두 개의 직선은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으면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합니까? 그죠?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것은 공간상에서 분명히 무슨 이동? 평행이동을 시켜서 두 개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 거란 말이었지. 근데 공간상에서 이루는 각도를 구하라 그러면 평행이동시켜서 각도를 구하긴 하는데 평행이동시켜서 각도를 구하는 거 이거 분명히 평행하지도 만나지 않은 꼬인 위치에 있죠. 근데 각을 구하라 그러면 꼬인 위치에 있는 각도 무슨 이동? 평행이동에서 두 개가 이루는 각의 크기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런데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간상에서 막 직선들이 이렇게 놀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뭐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하지 않은지 확실하게 알려면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습관을 하셔야 된다 이게. 교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오케이 교점이 있으면 걔네들은 한 개의 평면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쪽 끝점에 이렇게 점이 4개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4점이 표현되면 그 4점상에서 두 점 대각선들을 연결했을 때 또는 4점이 찍힌다. 그러니까 평면상에서 이렇게 4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4점이 점이 딱 나왔을 때 얘네들 선 연결했는데 얘네들이 평행하다. 그럼 얘네들 4점은 한 평면에 있는 거야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 마찬가지로 대각선을 걷는데 교점이 발생해. 오케이. 한 평면 위에 있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게. 결국 점 4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의 개수를 세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을 거야. 자, 만약에 여기서 평면이 몇 개가 결정되냐라고 평면의 개수를 세라라는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면체가 있을 때, 자, 점이 몇 개가 표현돼? 이렇게 4개가 표현돼. 점 4개 표현된 거 맞지? 꼭지점이 각각 A, B, C, D라고 이렇게 4개가 표현될 거라고. 그때는 평면을 몇 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면 점 4개 가지고 평면 몇 개 결정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점 4개 가지고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한다. 근데 삼각형을 내가 여기다 점 하나 찍고 얘들아 여기다 점 하나 찍었다고 쳐봐. 그치? 그 선생님 주먹을 여기 공간상에 띄웠어. 칠판에. 그러면 이 선생님 점 3개는 무조건 한 개의 평면이 결정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렇게 공간상에다가 선생님 이렇게 여기 두 점 지나는 두 점 연결하는 선. 이 선의 역할이 중요한 거야. 평면 개수를 세라고. 자, 두 점 연결하는 선이 보이죠? 여러분이 육안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주먹을 하나 줬다고. 그럼 얘네들 연결하면 삼각형 하나 나왔나? 나오죠? 한 개의 평면이 결정되죠? 보입니까? 점 3개 가지고 한 개의 평면이 결정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점 2개를 찍어놓고 공간상에다 이쪽에 점 찍었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얘네들을 연결시키면 삼각형이 하나 돌아다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점을 여기다 찍었다 그러면 육안상에 그냥 편하게 칠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바로 보이는데 칠판 위에서 이렇게 점을 하나 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사면체가 표현될 거라고. 뿔.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시키면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이게 A하고 B라는 점인데 요 C라는 점, 한 개 평면 점이다. 칠판 위에 있으니까. 근데 거기서 쭉 위로 체크해서 수판의 발을 옮긴 이런 점들을 찍겠다. C1, C2 이런 식으로 찍어가면 역시 마찬가지 얘네들은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하죠. 그죠? 그런 감각, 리듬을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면의 개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뭐라고? 여러분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을 잘 보셔야 돼요. 두 점을 연결한 이 선을 가지고 일단 출발한다 이게.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또는 선분으로부터 출발해서 개수를 센다 이거.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선분 B, C, C, D, D, C. 얘네들은 한 개의 평면의 개수가 일단 평면 한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답은 나왔죠. 사면체니까. 그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선분 BC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또 다른 한 점이 D 아니면 A인데 D는 이미 셌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A 쪽으로 빠진 점이 평면 하나를 결정할 거야라는 거. 그래서 얘는 하나 더 하고 CD에 대해서도 하나 나오고 BD에 대해서도 하나 나온다라고 표현해서 총 3개 나오니까 그래서 사면체라고 얘기하는 거야라는 거지. 한 번 더 확장. 자, 이제 사면체가 아니라 이렇게 밑에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사각뿔이 주어졌다고 치자 이게. 이때 사각뿔이 주어지면 얘는 하나 점을 찍어 놓을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분명히 보시면 민명이 B, C, D, E 뭐 이렇게 표현됐을 텐데 요거 하나의 평면 결정되죠. 카운트하고 들어가야 되지. 그런 다음에 즉 선분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야. 하나 더하기 이 선분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점이 누구야? A점이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결정된다. 됐어? 그래서 총 몇 개야? CD라는 선
그 다음에 B라는 선, ED라는 선분에 대해서 결국 바깥쪽으로 빠진 점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총 4개가 결정되죠. 그래서 3, 2, 뭐 사각뿔은 총 몇 개의 면이 결정되냐 물어보면 총 5개가 결정된다.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이제 갑니다. 직육면체가 하나 주어져 있을 거야. 또는 정육면체가 주어질 거야. 정육면체나 또는 직육면체가 하나 나오면서 얘네들이 이제 점이 이렇게 쭉 찍히면 하나, 둘, 셋, 넷, A, B, C, D에다가 그 다음에 스페르바를 넣어서 뭐 EFGH다라고 표현해주면 뭐 상관없죠. EFGH다라고 표현했다고 치자 이게. 그러면 이 8개의 점이 보이죠? 이 8개의 점 가지고 평면을 몇 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취약한 내용이 들어요. 알았어? 이거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또 마찬가지 이제 팔면체로 갑니다. 지금 이제 머릿속에서 막 짱구를 굴리고 있을 텐데 이렇게 뒷면이 안 보이긴 하지만 한 점을 잡아놓고 이렇게 사각뿔 형태를 2개 모아놓은 게 팔면체라고 했죠. 팔면체는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 어떤 면에서 봐도 정사각형이 튀어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그 성질과 관련된 거 면과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그 코사인 세타값 그러니까 요 면과 그냥 위에 거 갖고 볼까? 요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요 2개의 선 고개 2개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이 코사인 세타 값이 지난 시간에 정리해드렸죠? 항상 정해져 있다고. 뭐라고? 정팔면체 크기랑 상관이 없어. 무조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 한번 여기서 얘기하면 갑자기 값이 빠졌는데 코사인 세타 값도 중요하니까 정사면체에서 코사인 세타 값은 자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이면각이라고 했는데 이면각의 크기는 이 교선에 대해서 각각 수직인선 이렇게 수직인선을 걷을 때 그때 이루는 각의 크기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했죠. 그놈에 대한 코사인 세타 값도 정사면체는 길이가 어떻게 커지든 간에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 얘는 정팔면체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 자,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직육면체에 총 몇 개의 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정할 때 이건 다 보여요. 그런데 요 선을 연결시켰을 때 AC라는 이 선 두 점을 연결한다는 말이야. 그 말이야. 그럼 이 점에 대해서 오케이. H라는 점과 F라는 점은 같은 평행한 선이죠. 이해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AC에 대해서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직선을 하나 두고 보시라 이거. AC 가지고 평면 몇 개 만들 수 있다. 오케이. 총 3개 만들 수 있다는 게 보이셔야 돼요. 그렇지. 알았나요? 직선 AC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이렇게 보면 육안적으로 A롬하고 HF랑 AC는 평행하니까 한 개의 평면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AC 입장에서 이 평면에서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점이 이 점이니까 그 위에 있는 건 이미 다 셀 줄 아니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또 하나 추가되죠. 그 다음에 뭐가 추가돼? 바깥쪽으로 이렇게 추가됩니다.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뒤에 보라색 요 삼각형이 보이나요? 라는 좀 뺐다가 있으면 그 삼각형이 뒤 요놈과 바로 반대쪽으로 이렇게 표현된 면이 표현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최종적으로 위뚜껑, 아래뚜껑 그것들은 전부 다 따로따로 세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직선에 대해서 얘가 포함된 게 나중에 후차적으로 위뚜껑 A, B, C, D를 표현하면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A, B를 세든 우리가 세줘야 될 것들은 문제에 나온 게 A, B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평면이 누구야? 그러면 분명히 A, B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왼쪽 평면, 그리고 위쪽 평면, 그리고 대각선 평행한 거 있으니까 평행한 평면 이렇게 셀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것들이 서로 다른 놈이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뭘 체크해라? 두 점을 연결한 선분을 체크해라. 그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직육면체니까 면이 몇 개 확보? 6개 확보된다는 건 딱 눈에 들어오잖아. 선생님 지금 이건 분석에서 쪼개는 거고. 그럼 그 6개라는 것은 각각의 선분에 대한 그 선분들이 포함된 면을 얘기한 거야. 그럼 새롭게 추가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대각선 AC랑 새롭게 연결된 평면 몇 개 추가돼? 2개 추가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세워진 거, 요 놈들은 EF라는 요 HF라는 놈도 마찬가지 얘들아. 생명 없죠? 이 HF라는 선에 대해서 좀 B점이 보이고 D점이 보인다고. 이 HF가 포함되지 않은 면 위에 떠 있는 거. 그러니까 얘랑 연결해도 이런 새로운 평면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요 선에 대한 대각선에 대해서 새로운 분명히 선분이 대각선이 몇 개가 나와?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됐을 때 6개의 면은 확실하게 확보가 되는데 새롭게 추가되는 게 이 대각선에 대해서 이쪽으로 점 하나, 이쪽으로 점 하나, 평행한 선은 나중에 후차적으로 센다. 총 2개 확보됐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대각선에 대해서 오케이 이 점으로 연결시키면 삼각형 보이죠? 저쪽으로 연결해서 삼각형 보이겠지? 또 2개가 확보되죠? 무슨 말 알겠지? 선분을 잡아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이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이 녹색, 연두색으로 체크하는 이 평면하고 그게 평면이 같은 평면인지 다른 평면인지 따지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거하고 요놈들을 연결한 평면하고 같은 평면이니까 다른 평면이니까
같은 평면이에요? 자, 이 평면하고 이 평면하고 같은 평면이에요? 서로 평행할지라도 이 평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거야. 노란색으로 연결된 평면과 그다음에 연두색으로 평면 얘네들은 방향성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평면이 되지 않는다 이거야. 서로 만나지도 않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대각선당 몇 개씩 나와? 대각선이 총 몇 개 보여? 위 뚜껑 어디든 평행한 쪽을 잡아야 돼. 이 옆에서 새롭게 잡는 건 필요 없습니다. 자, 분명히 여기서 잡았을 때 요 놈도 대각선이 되기 때문에 두 번 중복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한쪽만 잘 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각선당 몇 개씩 나와? 두 개씩 추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야. 그러니까 얘 대각선당 두 개, 얘 대각선당 두 개. 그러니까 밑에서도 대각선당 두 개, 요 놈에 대해서도 두 개. 그러니까 총 네 개가 추가되죠. 그리고 이제 아까 했던 대로 대각선과 대각선 두 개가 평행할 때의 요면과 그 다음에 대각선 두 개가 평행할 때면 추가시켜서 이런 식으로 답해간다 그 얘기야. 그러니 살펴봐야 돼. 자,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샜는지 안 샜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누굴 기준으로 한다고? 선분과 직선으로 샌다 이거야. 그럼 잠깐 보내드릴게요. 자, 선분 위에 직선 위에 또 다른 세 점을 찍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가 점 하나, 점 둘, 점 세 개를 찍을 거야. 근데 이 점 세 개가 육안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한 평면에 있잖아, 그지? 근데 이 점을 이렇게 떠 있는 점이라고 하면 무조건 점 세 개는 무조건 한 평면을 결정해야 해.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한 점을 하나 띄웠어. 그러면 총 몇 개의 점이 나와? 일단 세 개 점이 보이죠? 세 개 점 보여요? 여기 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이 점이 아니라 이렇게 위로 떠 있는 점이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하나 보인다고. 평면 하나 나오지? 점 세 개 가지고 평면을 일단 결정할 수 있다 했으니까 점이 하나 나올 거라고. 그 다음에 선에 대해서 자 이놈들은 어쨌든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으니까 한 직선에 대해서 바깥쪽에 뻗어 있는 점 평면 결정하니 안 하니? 평면 결정이 안 해? 그치, 직선과 직선밖에 한 점은 한 평면을 결정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문제 얘기하는 게 자 직선 위의 세 점과 그 다음에 평면 나머지 세 점에 대해서 평면을 결정할 수 있을 때 최소로 결정할 수 있는 게 몇 개입니까?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전부 다 같은 평면상에다 하나씩 집어넣는 경우 한 가지가 나올 거라고. 그럼 최대로 몇 개 만드냐고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럼 최대로 물어보면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이 점이 같은 칠판에 있는 점이야. 오케이? 왜 같은 칠판에 있는 점이 되는지 설명하자면 한 직선과 직선밖에 한 점은 무조건 한 평면을 결정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점 찍을 놈이 이렇게 떠 있는 놈이야. 두 번째로 그럼 한 직선과 이 주먹이라는 놈 역시 마찬가지 한 가지 평면 결정해야 돼. 하죠? 자 세 번째 점이 다시 주먹이에요. 이걸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갖다 붙여놓으면 최소값이 한 평면을 통해서 하나라고 결정되는데 최대한 몇 개나 만들 수 있냐 보면 이렇게 띄우는 거라고. 띄우면 이 점 세 개가 하나 결정하죠. 보이시나요? 그치? 그 다음에 아우 이 점하고 이 선을 연결한 선이 하나 있겠죠. 이 점과 이 선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좀 확대해서 이렇게 됐다고 치자. 이게 주먹 하나의 또 다른 점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점, 이것도 두 점이 직선이 되죠. 직선과 직선밖에 한 점을 연결하면 평면이 하나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얘들아 육안적으로 보여? 이렇게 됐을 때 얘하고 얘를 연결시키면 이런 평의 삼각형이 보이고 다시 또 얘랑 얘랑 연결시키면 그 삼각형이 같은 삼각형이 될까? 같은 삼각형이 되는지 판단하기가 여러분 육안적으로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얘는 원래 없는 점인데 이렇게 수직인 점을 가져겠다고 위로 띄운 거야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런 서해져 있는 점을 요 점이라고 했을 때 자 얘랑 얘랑 연결을 시킨다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랑 연결시킨 요 삼각형 노란색하고 다시 요 놈하고 연결시킨 요 평면은 같은 평면일까요? 다른 평면일까요? 다른 평면이라는 게 보입니까 이거? 그죠? 요 평면하고 요 위치가 바뀌었잖아. 벌써 이 상태로 연결시키면 입체 도형이 표현되는 게 보이나요?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점하고 연결한 평면도 다른 평면이 확보가 된다라는 게 여러분이 딱 봐야 된다 이게. 이 점, 선생님이 처음에 잡았던 점은 무조건 한 평면상에 있는 게 하나가 결정된다고. 그지? 그 다음에 직선과 그 다음에 직선 밖에 한 점, 그 놈이 또 한 평면을 결정할 테니까 이것도 한 평면이 결정되는 거야. 얘도 하나 추가되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만들어 얘기했는데 여기다가 어떤 한 점을 짓는데 최대한 많이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위로 또 띄워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선하고 연결시킨 이 점하고의 또 연결성을 주면 또 평면이 하나 결정되고 또 평면 하나 결정되고 액션 잘 보세요. 평면 하나씩 결정되죠? 이해가 되세요?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그러니까 입체도형 하나 같은 걸 갖고 표현하는데 여기다가 다시 이게 지금 이 평면 칠판이랑 평면 위에 이렇게 떠 있는 점이라고 이 점을 지금 보면 근데 그놈에 대해서 다시 또 이렇게 떠 있는 점인데 요거보다 또 떠 있는 점을 이렇게 하나 잡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점이 세 개가 칠판에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하나 점을 그렸다. 그러면 얘는 위치가 얘보다는 더 높다 그런 얘기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럼 요 점 세 개가 한 평면을 결정하고, 그죠? 그러니까 점 세 개는 한 평면 결정하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점 세 개가 무조건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하고, 직선이 점이 위에 몇 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 개가 있다 라고 치면 A라는 점 무조건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점을 갖다 찍을 거야. 근데 B라는 점이 칠판에 찍힌 게 아니라 칠판보다 떠 있는 점이라고 얘기야. 그러면 직선과 직선밖에 한 점 오케이 하나, 직선과 직선밖에 한 점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점 C를 찍으면 또 직선과 직선밖에 한 점은 평면 하나씩을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단 이 직선에 대해서는 평면이 몇 개 결정돼서 세 개가 추가되죠 라는 거야. 점 세 개 가지고 삼각형 ABC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직선과 직선밖에 한 점 논리로 평면이 세 개가 결정되는 거고, 다시 봐야 될 게 뭐야 이제. 자, 선분 AB라는 선, 이 선에 대해서 평면이 몇 개 결정되냐면 다른 점들을 선택하셔야 되죠. 몇 개? 세 개가 나오지? 근데 BC에 대해서도 또 다른 점들을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세 개가 나올 것이고, 마찬가지 AC에 대해서도 똑같이 세 개가 나오니까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선배들이 틀린 게 뭐냐면 지금 이 내용이야. 두 점을 연결한 그 선에 대해서 바깥쪽 점이 몇 개 빠져 있는지 카운팅하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재를 펴시면 잠깐 이제 문제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고 가요. 저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냐면, 공간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많이 경험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1단계는 스텝 1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페이지 145쪽을 피면 480번 문제나 이렇게 479번 문제, 481번 문제가 있는데, 거기서 481번이나 480번의 문제를 잠깐 보십시다. 이게. 자, 481번 문제부터 먼저 접근하고 보면 정팔면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오른쪽 정팔면체의 6개의 꼭점을 결정할 수 있는 서로 다른 평면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라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럼 정팔면체는 원래부터 면이 몇 개 있었어? 8개가 있었죠. 그 8개에다가 새롭게 추가되는 놈을 카운트 하셔야 된다 이게. 그게 바로 EC랑 BD랑 연결한 직선을 고려해서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걸 생각한다고. 이해되세요? 자,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게 몇 개 추가되어 있는지 보시면 평면 A, E, C, F 보여요? 그게 바로 EC를 연결한 선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게 A랑 F인데, EC, 이 놈을 연결한 선에 대해서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게 얘랑 얘인데, 얘랑 얘랑 같이 어차피 한 평면에 있으니까 하나의 평면만 결정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놈의 대각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평면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을 이제 체크할 때 누구 선분을 체크할 거야? 이제 BD라는 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BD라는 선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면이 추가돼요, 안 추가돼요? 추가되죠. 오케이? 그죠? 그러니까 BD라는 선에 대해서, 이 녹색 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 점과 이 점이 한 평면이 결정된다. 이게. 요 EC라는 선에 대해서 수직으로 쭉 올라가 있는 게 정팔면체니까 방금 주황 이 분홍색 선에 대해서도 이면이 확보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녹색 선에 대해서도 이거 연결시킨 면 하나가 추가된다. 이게. 원래 정팔면체 8개다가 지금 새롭게 2개 추가됐는데 이놈하고 이놈이 만나잖아, 그렇지? 그 만나는 두 직선도 한 개의 평면을 결정하니까 한 개가 추가돼서 총 11개다라고 답하는 이런 문제를 더 어려워한다 이게. 알겠죠? 평면을 결정할 때 잘 체크해 놓으세요. 직선 가지고 봅니다. 직선과 그 직선 밖에 한 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오케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직선들을 추가시켰을 때 그놈들이 교점이 발생하고 있으면 그놈에서 평면이 하나 결정되니까 추가시켜서 체크하면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문제 풀고 질문하십시오. 480번에 아마 예상컨대 1번보다 2번이 더 훨씬 오답이 많이 날 것이고, 자, 평면의 개수 결정하는 건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한번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제 들 텐데, 그 다음에 여러분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얘기했었죠.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무슨 이동? 각이라는 게 이제 시험 문제 계속 출제될 텐데,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슨 이동? 평행에서 교점을 시켜서 역시 마찬가지. 그게 꼬인 위치에 있어도 무조건 무슨 이동? 평행 이동시켜서 뭘 발생시켜야 돼? 교점을 발생시켜야 돼. 이 공간에서는 교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마찬가지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어떻게 구합니까? 평면이 하나 더 있고, 분명히 이거 무한평면이었습니다. 제한이 아니라 칠판 전체 쫙 뻗어가는 평면이 있는데, 거기다 직선 하나 있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얘도 마찬가지. 직선도 역시 같이 무한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끝이 없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얘네들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하면, 오케이, 직선이 적당한 점을 하나 잡죠. 그리고 이게 분명히 무슨 점이야? 직선과 평면의 교점이죠.
이 교점이 있어야지만 각을 구할 수 있다 이거. 그럴 때 저 평면 직선 위에 적당한 한 점에서 이 평면에다 선의 발을 내렸을 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고 그때 요 끼인 각의 크기가 세타일 때 저 세타 값을 직선과 평면 이름각이다라고 표현했죠. 그 다음에 연결시키면 여기다 같이 연결시켰을 때 요 놈을 오케이 직선이 L이 있는데 그걸 수직으로 내렸다 오케이 그럼 수선 정리도 연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생기는 게 뭐야 오케이 요게 바로 밑받는 그 선분일 때 여기 밑에가 x라고 표현하면 저기서 코사인 법칙 나오면서 우리는 정사형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게 빛을 수직으로 쐈을 때 이 보라색 선이 밑에 그림자를 받는데 그 그림자가 바로 수직으로 받는 면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뭐 했어? 코사인 세타란 정상이라는 게 코사인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a분의 x 그러니까 빛을 수직으로 받는 이 x라는 정체의 길이는 요 빗변 수직으로 빛을 받는 면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세타한 게 바로 정사의 논리하고 연결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직선과 직선을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있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있으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또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제 다 한 거죠. 각 대 각. 그러면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우리 뭐 얘기했습니까?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도 노트북 같은 거 쫙 생각하셔서 평면 그 다음에 얘도 평면이라고 이렇게 펼치면 노트북을 펼칠수록 각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건 어떻게 구했어? 오케이. 평면과 평면이 만나는 선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이게. 그 평면과 평면이 교점이 졸라 모인 게 선이니까 우리는 저 선을 교선이라고 한다 했죠. 그 교선에 대해서 각각 무슨 선? 수직인 선 두 개를 걷을 때 그때 수직선 두 개를 걷을 때 그때 걔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저놈이 바로 뭐다? 저놈이 바로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이면각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셔야 돼요. 그럼 자 이 모양에서 했어요. 자 그러면 이 평면을 알파라고 했을 때 얘를 중앙직선을 이렇게 쭉 연장선을 거두면 연장선 얘 평면을 조금 확대하면 되겠죠. 여기 사이즈를 이놈이 베타라는 평면이라고 주어지면 오케이 그럼 평면 위에 한 점 P에서 그러니까 뭐 하면서 같이 연결시키는 작업도 해야 돼. 뭐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딱 내리죠. 그러면 얘는 지금 요 교선이라는 건 평면 알파에 포함되어 있죠. L은 알파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원석에 표현한다 했죠. 그러면 분명히 뭐야? 여기서 수선의 발을 찍으면 H 여기는 직선 위에 한 점 A라고 잡으면 A라는 점은 L 위의 점이다 라고 표현했을 때 자 이게 직각이라고 표현했어. 그 다음에 여기도 직각이라고 표현했어. 그럼 우리는 삼선의 정리도 요 모양에서 같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된다. 알았죠? 그런 내용들을 일단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이 지금 얘기했던 대로 뭐라고? 각을 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세 가지가 있다고 했다. 각 개념에서 우리 체크할 건 직선과 직선. 자기가 요약 정리 하셔야 됩니다. 직선과 평면. 이것도 머릿속에 내용이 스쳐야 돼. 그 다음에 평면과 평면이 이루는 각. 그러면 오케이 그 두 개를 이면각의 크기라고 표현한다. 이게. 이루는 각. 요게 바로 각을 개념 얘기하는 거죠. 공간형의 각.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증명할 테니까 필기하시 준비하시고 그 스스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삼선의 정리는 스스로. 왜냐면 학교 시험에서 삼선의 정리를 서술하시고 증명하시오라는 시험 문제가 또 튀어나오니까. 자 뭐가 있었냐면 얘들아 겁나 중요한 게 있었어. 평면. 이놈이 먼저 나와야지 삼선의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 평면과 직선이 L이 수직일 최소한의 조건이 뭐라고 했죠? 평면은 그리스어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쓰시고 직선은 소문자로 L, N, N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을 얘기할 때는 대문자로 표현하는데 저게 평면과 직선이 수직 조건이 뭐였어? 최소한의 조건. 응? 평면에 포함된 임의의 요선 M이야. 그 다음에 요거 N이야. 자, 평면에 포함된 저 L과 M이 수직이고 L과 N이 수직이면 근데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뭐였어? 직선과 직선이 이루는 각을 수직이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무슨 이동? 평행이동시켜 교점을 발생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따구로 그려도 얘가 평행이동시켜서 이렇게 교선, 직각 얘도 마찬가지 평행이동시켜서 어떤 걸 잡아도 상관없다 이게 L이랑 M 두 개는 알겠죠? 그래서 무슨 이동할 수 있어? 평행이동할 수 있어. 그래서 평행이동하면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던 대로 요거 수직이다. 이게 바로 N인가 봐. 그 다음에 요거 수직이다. 이게 바로 M인가 봐. 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알겠죠? 교점을 연결시켜야 되니까 교점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L과 M이 수직이고 L과 N이 수직이면 이때 M, N은 전부 다 알파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겠죠. 이거이면 우리는 뭘 표현? L과 평면 알파는 수직이다 라는 걸 증명하겠다 이게. 아무도 요청 안 하는데 증명 지난 시간 수업할 때 혹시나 증명하는 게 궁금하면
뭐 따로 보내준다고 얘기했는데도 따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난주에 현장에서 확인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됐나요? 이거 증명할 테니까 체크를 해놓으시고, 이 증명 문제가 어디에 나오냐면 얘들아, 증명 문제가 구정에 있어요. 페이지 146페이지에 486번입니다. 486번은 지금 문제 풀면서 해결합니다. 알았죠? 문제가 얘기하는 게 뭐라고? 자, 그림같이 한 평면 알파가 한 점 5에서 만나는 직선L이 있는데, 거기 나온 대로 표현해야 되겠죠? 평면 알파가 있는데 그 점, 직선 L과 평면이 만나는 점, 이렇게 O라고 표현했어. 시키는 대로 그림과 같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직선 L이 점 O에서 만나는 평면 알파 위에 서로 다른 두 직선 M하고 N하고 수직이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M을 그릴 것이고, M, 수직. 그 다음에 또 N을 긋겠죠. 이렇게 수직. 요게 수직이다, 이거. 알겠지? 자, 증명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얘는 L이야.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L과 N이 수직이고, L과 N이 수직이면, 오케이, 우리는 L과 알파가 수직이다라는 게 결론인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우리 증명할 때, L의 적당한 점 P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하십니다. L의 한 점, 왜? 선이라는 건 점이 모여서 만든 거니까, L의 한 점 P에 대해서 그 말을 쓰시는데, 그걸 쓰기 싫으신 분은 P가 어차피 점이라는 건 선에 포함된다, 원소다라는 표현, 저렇게 기호로 쓰셔도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P와 그 다음에 M의 점 A, M의 점 A, 이게 지금 말을 지금 기호로 쓰고 있는 거야. N의 점 B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우리가 A와 B를 연결시킬 거야. 이렇게 A와 B를 연결시키면 또 다른 직선이 하나 등장하죠. 두 점을 연결하면 직선이 무조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리 공간상에 떠 있어도 두 점을 연결하면 한 직선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와 B를 이은 선, 점 A와 점 B를 연결한 직선 AB를 우리는 잡을 거야라는 거지. AB를 뭐라 한다, 뭐 LMN, 뭐 P, LMN, Q, 뭐 아무데나 C라고 하면 안 되겠다. 직선 뭐라 할래 이름? K? 오케이, K 좋아요. K라 하자라고 잡는 거야. 그러면 K 위에 점 하나를 여러분 또 등장시킵니다. 얘가 K입니다. 그 K 위에 점 하나 C를 때려버리겠다. 이 C는 AB 위에 점이니까 니네 마음대로 잡는 C가 된 거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건 C라는 점을 하나 K 위에 잡아낼 것이고, 얘 이고, 그 다음에 자 OP랑 길이가 똑같게 되는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낸다라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야. P-. OP''를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P''를 점 P''를 잡는다 얘가. 누가 있다? 얘는 L에 있다.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해서 증명한 거거든. 응? 그럼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제 증명의 큰 실마리는 다 끝난 겁니다. 오케이? 자, 같이 곁들여서 보세요. 그럼 이제 뭐 한 거냐면 처음에 이렇게 평면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평면 밖에 한 점에 이렇게, 이거 직선 예정이니까 그냥 P라고 잡을 거야. 여긴 스트랩하니까 O라고 잡은 거고. 그런데 반대쪽에다 뭘 잡은 거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끔 이렇게 P''를 잡을 수 있어. 왜? 같은 직선이니까. 얘나 L이야. 오케이? 그런 다음에 거기서 수직인선 M이 하나 나올 거야. 그 M의 점 하나 잡은 거야. 또 수직인선 문제에서 N이라고 가정했어 라고 해서 N의 점 하나 B 잡은 거야. 그럼 A점과 B점을 연결한 선이 하나 쫙 나올 텐데, 여러분이 이제 보실 거 뭐냐면 P, 자 PAO라는 이 삼각형하고 P 다시 AO는 합동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 왜 합동입니까? 삼각형 PAO와 삼각형 P-AO는 합동이다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왜? 자, 변과 이렇게 보죠. 얘네들만 끄집어내면 이런 논리죠. A라는 점을 잡고 여기가 P이고 그 다음에 2의 도끼에서 바깥쪽으로 뺀 겁니다. P''를 잡았을 때 분명히 대칭인 점을 하나 잡았다. 이게 기준점이 뭔데? 근데 얘네들 연결했습니다. 여기 직각이고. 왜? OA랑 얘랑 아까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무슨 합동이야? S? 이 공통면이죠? 두 변 길이 같죠? 두 변 길이 같고 그 다음에 두 변 길이 같고 가운데 끼인 거 같죠? SAS 합동이다. 여기다 이유까지 써주면 좋겠다. 알겠지? 같은 방식대로 똑같죠? PBO랑 P-BO랑 또 마찬가지. 돼 안 돼? 합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뭘 할 수 있냐면
PA랑 PA-랑 길이가 똑같고 PA랑 P-A랑 길이가 똑같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겠죠. 합동이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똑같아라는 거야. 됐니? 그럼 같은 방식대로 여기로만 쓰는 거야. 삼각형 두 개 합동이다라는 걸 보이는 게 결론 증명이야. 같은 방식으로 누구랑 누구 이 말 쓸 필요가 없죠. 삼각형 누구? PBO와 삼각형 P-BO는 뭐다? 역시 마찬가지. 이게 합동 조건이죠. 합동 조건 이유는 뭐야? 역시 마찬가지. 보이지? SAS 두 개 길이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공통변이고 여기가 아까 했던 대로 수직이었으니까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도 수직일 거 아니야? 얘네들 연결시킨 거 이거 당연히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길이 PB-B하고 PB-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찾아내는 거야. 자 그러면 따라서 여러분은 삼각형 P 누구? AB하고 삼각형 누구야 도대체 누가 전하는 거야? P-AB하고 이렇게 합동이라는 걸 찾아낼 수 있죠. 증명하시오 그러는데 이게 점수가 배점이 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뭐야? 처음 기억하는 건 뭐야? 그냥 이 그림 하나 그려놔. 그러는 다음에 OP랑 길이가 똑같은 P점 하나 언급해 놓고 그 다음에 이쪽 보여요? 이 삼각형 합동이라는 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다 라는 거 써주면 얘가 왜 합동입니까? 얘들아? 자 방금 언급했던 대로 PA랑 얘랑 길이가 똑같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B랑 합동이라니까 얘랑 길이 똑같죠? 근데 이놈들이 바로 공통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PAB랑 P-AB는 합동이다. 왜?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 똑같고 여기가 공통으로 분물했으니까 이번에 합동 조건이고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배웠던 수수수 사이 세 개가 똑같으니까 변변변 세 개가 똑같기 때문에 SSS 합동이 된다 이게. 알았니? SSS 합동이라는 게 뭘 얘기하냐? 그러면 각 PAB와 따라서 각 PAB와 각 P-AB는 같다라는 걸 얘기해줘. 이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은 똑같은 각이어야 돼. 라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날 때 우리가 얘기할 건 뭐냐면 반대쪽 점 하나 찍으면 삼각형 PAO하고 PBO 이거 합동이다. 이쪽하고 이쪽이 합동이다. 이 P적에 대해서 AB를 계속 써보는 거야. 한 번 왼쪽, 한 번 오른쪽, 그 다음에 다 잡아먹어. AB 두 개다. 다 잡아먹어. AB 두 개다. 합동 조건 세 개 써주면 얘는 좀 되게 뭔가 알고 있구나 라고 점수를 후하게 줄 수 있다 이거. 알았죠? 그러면 각이 똑같아 라고 했으니까 아까 이제 얘기했던 C라는 점을 여기다 찍든 여기 선상에 분명히 잡아내면 임의의 점 C가 잡힐 거라고. 그럼 여러분이 점 C를 잡게 되면 자 이렇게 잡힐 거야. 맞아요? 근데 이 길이랑 어떻다고요? 같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 각과 이 각이 똑같다라고 찾아냈죠? 이거는 뭐야? 이미 공통인 면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야? 아니야? 합동이죠? 이 두 개의 삼각형 합동이잖아, 그치? 이해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직선상에 있는데 요 선을 걷을 때 이게 합동이란 말은 얘랑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P- 저걸 그림을 회전을 시키면 P-와 P가 있는데 여기 중점이 O라고 체크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C를 하나 잡아낸 거라고. 근데 누구? CP랑 P-CP랑 요 길이가 같대.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대. 그럼 지금 무슨 삼각형이야? 주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성질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다라고 떠버린 거야. 그게 마무리야. 그러니까 OA와 OB가 이놈하고 수직이었는데 OC까지도 수직이 된다. 그럼 내가 C를 여기 잡든 무조건 합동이 되니까 임의의 직선에 대해서 모든 직선에 대해서 합동이 수직이 되기 때문에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마무리 지어주는 거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C 좌표를 하나 여기다 잡든 C1을 잡든 C2를 잡든 이게 삼각형이 이렇게 다시 노란색 삼각형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개 여기다 빨간색을 칠해야 잘 알고 있다.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합동이라고. 여기가 각 길이 똑같고 각이 같고 그 다음에 같으니까 SAS 합동이다. 알았나요? 누구랑 합동이다? 여기 바로 연결시켜야 되는 거야. 이러므로 누구? PAC랑 P-AC랑 P 삼각형 PAC랑 최종 마무리가 삼각형 P-AC랑 합동이다. 합동 조건은 SAS 합동이 된다.
여기다가 블랭크 쳐놓고 무슨 합동이냐고 물어보는 학교도 있다. 알겠어? 왠지 따라서 누구랑 똑같은 거야? 이 두 개가 합동이니까 BC라는 놈과 P-C가 똑같다는 걸 찾아내려고 지금 이 짓거리 한 거야. P-C는 P-C랑 같다.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게. 따라서 이거를 증명할 수 있을까? 삼각형 C, P, P', P''는 먼저 P를 먼저 쓸까? P, C, P''는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 얘기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얘 PP''와 이 선 이등변 삼각형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래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중점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랑 수직일 수밖에 없는 게 이등변 삼각형 길이가 3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걸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그냥 우리는 PP''는 누구? 옷이랑 수직이 돼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음. 이 PP''가 누구야? L이라는 놈이 포함되니까 L은 옷이랑 수직이다 라고 얘기가 된다고. 그러니까 C좌표를 내가 의미의 점 OC에 대해 수직이니까 따라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마무리 쳐주면 돼. 이게 땅땅땅 끝이야. 알겠나요? 합동 조건 몇 개고요? 4개. 머릿속에 합동 삼각형 4개 끌어들이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다시 한번 빠르게 볼 테니까 이거 뭐 나올 가능성 정말 희박한데 진짜 재수없게 자기 학교에 걸렸어. 증명해야 돼. 그럼 해야 돼. 무조건 되게 돼. 여기다 이제 수직선 수선의 5를 잡고 그다음에 쭉 같은 수직선인데 여기서 수직선이 두 개 나온다. 이렇게 수직선이 2개 나온다. 그럼 적당한 점들 하나 찍는다. 이게 P5. 그리고 여기 반대편에 중요한 건 뭐라고? 그림만 그려놓고 증명해도 됩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 P'. 그래서 누구 A점 잡고 누구 B점 잡아서 P 요거 딱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걸 보여주면 돼. 뭐 OAP랑 OAP''가 합동이다. 또 OBP랑 OBP'랑 합동이다. 이미 합동 나와 있는 거죠.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길이가 공통변이고 이 길이가 이 길이 똑같다고 가정해서 잡았으니까 작게끔 잡았으니까 그런 다음에 연결시키면 여기 공통변 길이 가운데 끼인각 직각 SAS 합동이 된다. 합동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떻대? 같다. 또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떻대? 같다. 그러면 여기는 뭐? 이 삼각형이야. 하고 이 삼각형은 SS 최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합동이 된다. 길이 같죠? 길이 같죠? 여기 공통변이죠. 그러니까 세변이 같은 SSS 합동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합동이. 그 다음에 뭐 각이 같다는 거 생각이 안 날 수 있어. 합동이 때문에 이거하고 이거 똑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 위에는 점 하나 C를 잡아도 이렇게 분홍색 삼각형 PAC가 보일 거고 이것도 이렇게 P'-AC가 보일 거야. 보여요? 보이죠? 삼각형 두 개 합동이 아니다.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고 각이 같고 여기 공통변 SAS 합동이 된다. 합동이므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결국은 C좌표가 포함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라고 보이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이는 게 최종 목적이 된다는 얘기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자, 저희 굉장히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직선 두 개가 수직이라는 것만 보이면 돼. 그리고 직선이 꼭 이렇게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서 상관없는 거야. 직선과 직선의 각은 평행이동시켜서 교점을 발생시킨 각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놈의 내용을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었어. 자, 정사면체가 주어져 있었어. 정사면체가 주어져 있을 때 얘하고 이렇게 A, B, C, D 잡으면 A, B, C, D에서 A, B와 C, D는 몇 돌 이룬다 그랬습니까? 응? A, B와 C, D는 분명히 A, B와 C, D는 만나지 않습니다. 무조건 몇 도? 저게 90도임을 또 학교생이 증명하라고 될 때도 쓸 수 있어야 돼. 응? 왜? 자, AB라는 선하고 자, 분명히 CB라는 선에 꼬인에 취해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지금 정면에서 말하면 돼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수직이라는 거 보여주면 교점, 어쨌든 A와 B에 대해서 이 A, B의 두 점에 대해서 이렇게 수직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왜? 정삼각형이니까. 그죠? 또 그래서 여기 중점을 M이라고 잡으면 그 소리에 끝나는 거야. CD의 중점을 M이라고 잡고 AM, BM을 연결시키면 우리는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죠. 뭐니? 무슨 내용 얘기할 수 있어? 오케이, AM과 왜 이게 수직인가 증명하세요. 그러면 AM과 누구? AM과 CD가 수직이야.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 BM과 CD가 수직이야. 그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오케이. 평면에 포함된 두 직선과 직선이 수직이면 무조건
평면에 포함된 길이선과 직선이 수직이면 그 직선은 평면과 수직이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CD라는 직선 그냥 쓰는 거야 바로. CD가 AM, BM하고 수직이네. 근데 AM, BM이 포함된 평면이 뭐야? AM, BM이 포함된 평면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ABM? 그러니까 평면 ABM이라고 써도 되고 삼각형 ABM이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야. 평면 APM과 CD가 수직이다. 왜? 그게 평면과 직선이 수직 조건이니까. 따로 정리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바로 써버리는 거야. 아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은 오케이.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는 말은 이렇게 보라색 선을 끌어들여도 얘를 평이동시키면 이렇게 평이동이 되니까 얘랑도 수직이 된다. 알았습니까? 그죠? 연습장 없냐? 연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얘랑도 수직이라고. 얘랑도 수직이라고. 모든 면과 다 수직이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따라서 AM과 CD가 수직이야? BM과 CD가 수직이야? 남은 거 하나밖에 없죠. A, B랑 CD랑 수직이다 라고 이렇게 증명 끝내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정사면체에서 잘 나오는 거. 정사면체는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정사면체, 정팔면체 같은 논리. 아까 얘기했던 끼기인가? 오케이, 이면과 여기가 세타라고 잡았을 때 같이 가버리는 거야. 저 세타는 코사인 값이 정해져 있다. 얼마? 그렇지.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내용들을 하나씩 추가해서 코사인 세타는 얼마라고? 정사면체일 때 코사인 세타는 예각이잖아. 3분의 1. 정팔면체 같은 경우는 벌어져 있는 둔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활용. 이제 하나씩 타고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너 중점이야? 나도 중점 찍어줄게. 여기다 M. 그러면 이때 MN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떠요. 저것도 머릿속에다 담아놓고 있어야 돼. 정삼각형에서 정사면체에서 AM 길이가 뭐야? 바로 정삼각형의 높이 구하는 공식이죠.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했을 때 왜 도형을 어려워해? 이런 지식들을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외워야 된다. 뭐라고?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루트 3A야. 선생님 이걸 의도적으로 쓴 이유가 있어. 삼각형이라는 것은 삼각형의 높이라는 것은 세 변에서 한 꼭지에서 대변에 수직선을 긋는 거야. 삼각형에서 높이는 2분의 루트 3A야.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루트 3. 반으로 쪼개는 거야. 반으로 쪼개는 게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A라고. 됐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걸 나올 때마다 맨날 구할 필요는 없어. MN의 길이가 뭐야? 라고 그러면 MN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게 좋다. 자,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요 ABM? 이두변 삼각형 맞죠? 이게 높이? 그러니까 ABM을 따로 끄집어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여기 N이라는 점이 잡히고 여기는 2분의 1 A가 표이고 그 다음에 쫙 체크했더니 여기가 M 좌표인데 나는 이 길이 공식을 이미 습득하고 있다. 2분의 3A. 됐니? 그럼 여러분 비율 관계 보는 거야. 분수식에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여기는 이거 직각 표시할 수 있어 없어? 방금 배웠던 평면과 수직이니까. 그죠?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여기가 수직 떴으니까 오케이 여기 1 여기 루트 3 어차피 똑같은 모양새냐 1이고 루트 3이면 여기 b는 얼마야 돼? 루트 2해야지. 루트 2제곱과 1제곱 합쳐서 루트 3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 루트 2 그리고 밑에 똑같은 꼴 맞추면 돼. 그게 비율 관계니까. 그래서 뭐야? MN의 길이는 중점과 중점을 연결했네. 중점이라는 거 오케이 2분의 루트 A다. 같이 머릿속에 잡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여기서 이쪽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얘들아, 이쪽을 알파라고 했을 때 코사인 값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또 기억해야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선생님이 풀고 있는 게 한 3-4문제를 풀고 있는 거야. 알았어? 한 변의 길이가 3짜리인데 각 모서리 중점을 연결시켜. 그 길이가 얼마냐 그러면 오케이 2분의 3루트 2. 다 바로 나와야 된다고. 알았어? 이게 한 변의 길이 3짜리인데 여기 중점과 중점을 연결하거나 여기 중점과 여기 중점을 연결하거나 꼬인 위치에 있는 거.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일부러 학교생이 이런 대신죄를 적용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서 여기다가 쫙 체크했는데 이 정사면체라고 언급해놓고 여기 일부러 얘네들 보통 안 주는데 AC의 중점을 M이라 하자. BD의 중점을 N이라 하자. 그래놓고 N의 길이가 얼마냐 물어본다고. 똑같은 거야 그냥. 알았어? 괜히 저렇게 물어보면 이게 뭐지? 잘 안 보인다고. 하지만 돌리면 똑같은 모양이니까 기억하자라는 거. M과 N 사이 길이고 MN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MN은 뭐라고? MN은 누구랑? AB랑도 수직이 되는 거고 MN은 그림에서 선생님이 이거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머릿속에 MN과 AB는 수직, MN과 CD는 서로 수직이다 라는 것도 같이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건 암기야.
이러고 그냥 자연스럽게 수직이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알았죠? 수직이야. 수직이야. 왜? 평면과 얘랑 수직이라 했으니까 평면의 모든 선과 수직이라고.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선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선이 CD야. 이게 선 CD야. 이게 CD인데 여러분이 그래서 중딩 때나 초딩 때 이렇게 중점 M을 찍었죠. 여기가 B야. B 그럼 BCD가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죠? 이렇게 들어올리니까 수직으로 계속.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게 바로 이 AB라고. 여기가 B좌표인데 여기다가 A점을 찍어놓고 계속 수직 체크해 놓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쭉 들어올리면 정사면체 만들어지는 거라고. 알았음?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포함된 모든 선과 수직이 되는 거야.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알파 갖고 와래. 이거 하려면 했지. 자, 정사면체에서 꼭지점에다가 이 윗변에다가 이렇게 수선을 빡 찍어버리면 빡빡빡빡 뭐가 나오죠? 저게 정삼각형에 뭐에 해당돼? 그치, 무게중심에 해당된다는 것도 원래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알고 있는 것처럼 친해야 돼. 무게중심입니다. 무게중심. 그럼 여러분이 저기서 무게중심이 바로 G라고 하든 뭐 H라고 하든 써내봐니까 H라고 하면 이때 AH 길이라는 공식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야. A부터 H까지의 거리라는 건 바로 정사면체의 높이죠. 정사면체 높이 가는 공식이야. 5번인가요? 정사면체 높이. 3분의 루트 6 A가 된다. 알았어? 3분의 루트 6 A가 되는 이유는 이게 A, B이고 이유 본을 빨리빨리 써야 돼. 이게 A야. 근데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대. 여기다 세타를 체크했어. 쫙. 이 세타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여기가 수선의 발 H래. 근데 연결시키면 여기에 M이 있을 거야. M이 자, 몇 대 몇이 무게를 중요해 성질이야?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는 2대 1이라고. 근데 BM이 높이였죠? BM이 높이였잖아. B부터 M까지. B부터 M까지 되는 정삼각형의 높이니까 2분의 루트 3A가 될 텐데 정삼각형의 높이인데 그 놈을 얼마만큼 축소한 거? 전체 3 중에서 3분의 2만큼 축소한 게 바로 여기 길이죠. 요게 바로 BH 길이가 된다. 됨. 우리가 코사인 스타 물어보면 코사인 스타는 A분의 이거니까 A 지워버리면 3분의 루트 3이라는 게 푸는 거야. 이건 뭐죠? 선과 면이 이루는 각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는 면과 면이고, 그러니까 면과 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어딨냐? 3분의 1이라고 되는 거야. 이건 면면이야. 면과 면. 이건 뭐야? 한 모서리하고 면이 이루는 각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 코사인 스타 값이 3분의 루트 3이다. 3분의 각이 많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길이 2분의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혼동될 것 같으면 지금 선생님이 유도하는 과정을 기억하는 게 좋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코사인 값, 알파라고 써야 되겠죠? 저기 알파라고 써있으니까 코사인 알파 값이 바로 3분의 루트 3이 된다. 됐니? 이제 문제 만들기 잘하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수선의 발을 하나 콕 찍어봐, 얘들아. 수선의 발을 콕 찍으면 뭘 얘기하는 건지 알고요? 여기다 중점에서 수선의 발을 딱 찍으면 아까 BH 대 HM 몇 대 몇이라고? 2대 1인데 평행선의 성질, 마주보는 변 길이가 똑같아요, 여기가.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1대 1이면 얘도 몇 대 몇이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중점에서 수선 내리고 꼭점에서 수선 내리면 높이가 3등분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M, 여기는 뭐 P라고 할까? P? 저렇게 써내리면 BP는 누구랑 같아? PH랑 같고 그 다음 PH는 HM이랑 같다라는 내용도 성립하게 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뒤에 그 스텝 2에서 스텝 3에 기다리는 문제가 전부 다 선과 면 이룬 각, 면과 면 이룬 각, 그 다음에 길이 구하는 거 저런 내용들을 다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정사면체 갖고 놀고 있지만 저렇게 선 긋고 선 내리고 뭐 해서 몇 등분 되는지 비유관계 따지고 피타고라스랑 쓰는 게 여러분이 뒤에서 이제 기다리는 기말고사 2학기 그 시험 문제들의 내용이 된다고. 선 긋고 선 내리고 교점 발생시키고 그게 이루는 각 오케이 하는 거 됐니? 이거 몇 분부터 했지? 내가 시작한 게 몇 분부터야? 쉬었다 가자. 얘들아 이제 삼선의 정리를 증명해 보자.
삼선의 증명 증명도 여러분 저기 봐 498번 페이지 149쪽을 펴시면 498번에 삼선의 정의를 증명하는 문제 나오죠. 거기 나온 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나와 있는 기호나 알파벳 문자가 달리 사용될 수 있으니까. 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와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점 P니까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같이 하는 게 좋죠. 증명하라고 해도 시험지 답안에 서술할 때 오케이 그림 그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P에 대해서 뭐라고? 평면 그 알파 위에 직선 L 이렇게 잡았죠. L 여기다 이제 하나 직선을 잡았는데 그게 L이야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L이 한 점 A를 잡았죠. 그런 다음에 평면 그 L에 있지 않은 한 점 알파 위의 점 O에 대해서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를 조건을 가정하고 있죠. 뭐라고 돼 있냐? PO랑 누구랑? 알파랑 수직이고 PO랑 평면이 수직이래. 그럼 써야 되지? 직선과 평면이라는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라는 말로부터 평면에 포함된 모든 선과 수직이다라는 게 따라와야 됩니다. 요 놈 때문에 PO가 알파랑 수직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조건? OA랑 L이랑 수직이래. OA랑 L이랑 수직이면 그러니까 얘랑 얘랑 수직이고 그 다음에 뭐야? OA랑 L이랑 수직이면 결론이 뭐죠? 흔들림이 저기서 PA랑 L이랑 수직이다라는 게 결론이죠. 이거이면 우리 결론을 기억해야 돼. PA와 누구도 L도 수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수선 3개에 대한 3수선 정리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건 뭐야? 요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PO랑 알파랑 수직이다 라는 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증명 길지 않습니다. 증명 PO가 알파랑 수직이므로 양의성을 둔 거죠. 이놈이 알파랑 수직이므로 우리는 PO랑 누구도 L도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케이? 평면에 포함된 모든 선과 수직이니까. 됐나요? 이거 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얘기야. 됨? 자, 수직이다.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란 말은 평면에 포함된 모든 선과 수직이니까 PO랑 L도 수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요놈이 보이죠? 그럼 점 몇 개 보여? 빨리 보여야 될 게 PAO라는 점 3개 보이죠? 점 3개는 하나의 평면에 결정한다 했죠? 오케이. PAO라는 게 여기 다 등장하고 있다고. L이랑 수직의 선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OA가 L하고 수직이고 그 다음에 PO가 얻어냈죠? L이랑 수직이므로 장의성을 두는 거죠. 이게 수직이므로 한 직선이 다른 평면에 포함된 다른 두 직선과 수직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평면 또는 삼각형 누구? PAO가 L과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끝이야. 평면에 포함된 OA라는 직선과 수직이고 PO라는 직선과 수직이다. 평면에 포함된 직선 두 개랑 수직이기 때문에 평면에 포함된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 됐어? 됐어? 그럼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죠?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니까. 그래서 따라서 나머지 하나 남은 게 누구야? PA죠. PA 보이죠? 그래서 PA가 L이랑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왜 두 번째 걸 삼선이 증명했냐면 얘랑 수직이고 얘랑 수직일 때 얘랑 수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삼선이 제일 많이 활용도가 높은 이거 뭐 중요한 거는 시험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야. 수선 긋고 1번 수선 긋고 꼬리에 꼬리 넣듯이 수선 그으면 수선이야 라고 표현된다는 거. 그 얘기 됐죠? 그럼 3단의 정의 두 번째 거 여기는 두 번째 게 없네. 여러분이 3단의 정의니까 자 이렇게 체크했을 때 두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라는 거. 자 평면 밖에 한 점 P에 대해서 여기 나온 대로 들었으면 O 잡고 그럼 PO랑 알파는 수직이야. 그 다음에 평면에 포함된 직선 L에 대해서 그림만 그려놓으면 뭔가 기호적인 표현을 할 필요 없어. 그래서 뭐 L이라는 직선이 알파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거 표현해주면 더 좋긴 하겠죠. L은 평면에 포함된 선이다. 근데 그림 그리면 그냥 포함된 선인가 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점이 A가 여기 L이라는 직선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점 하나 찍을 거야 이렇게 A.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PA랑 PO랑 누구랑 알파랑 수직이고 그 다음에 PA랑 이번에 조건이 다르죠. PA랑 L이랑 수직이면 여기가 수직이면 수선 긋고 수선 긋을 때 이러면 카메라 촬영기 다리 펼치는 것처럼 수선을 두 개를 이렇게 긋다. 그럼 결론이 뭐니? 이렇게이면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OA라는 게 바로 누구야? OA가 L과 수직이다. 여기가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죠. 그래서 수선 세 개가 등장한 거지. 오케이?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 요게 이제 그래서
내용이 같이 나오니까 얘를 문제를 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요거 힘으로 PO가 이것도 마찬가지 증명은 PO가 알파랑 수직이므로 PO가 알파랑 수직이므로 알파에 포함된 모든 성과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 PO가 알파랑 수직이므로 PO는 또 누구랑 수직이야? L이랑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죠? 똑같은 얘기 쓴 거야 똑같이. PO가 L이랑 수직이다. 근데 PA도 L이랑 수직이고 여기서 주권의 가정이 나왔죠. PA도 L이랑 수직이고 지금 얻어낸 게 PO가 L이랑 수직이다. 이놈에 의해서 또는 뭐 임으로라고 해도 되고 의해서 이놈에 의해서라고 이제 뭐 표현을 관리하는데 여러분이 임으로라고 쓰든지 그건 저런 마음대로 쓰십시오. 이놈에 의해서 PAO 직선 L에 대해서 PAO가 포함된 평면 PAO가 직선 L과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평면에 포함된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결론이 뭐야? 나머지 하나. OA가 L이랑 수직이다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게. 같은 방법이 같은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은 뭐야? 이거 평면이 직선과 수직이라는 멘트는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는 멘트는 평면에 포함된 모든 선과 수직이 된다. 그래서 얘랑 PO가 L이 수직이 된다는 걸 찾아내는 거야. 이걸 까먹으면 안 되죠. 됐죠? 그럼 청소년의 세 번째 그게 바로 여러분 문제집에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2번은 뭐라고 되어 있어? 수선 몇 개를 넣어? 3개를 넣어주면 이게 지워져야지. 평면의 세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평면 밖에 한 점 피해서 그다음 직선 L이 포함되어 있고 똑같이 마찬가지 평면 알파. 그 다음에 L에 한 점 A를 찍고 그 다음에 평면 위에 점 하나 O를 찍었어. 그래서 PO랑 수직선 누구랑? OA랑 수직이고 우리가 수직이고 PO랑 OA가 수직이다. 그 다음에 OA랑 L이랑 수직이다. 그리고 누구? PA랑 이렇게 L이랑 수직이다. 이 선 세 개가 수직이면 우리는 결론이보다 그러니까 PO랑 OA가 수직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선 세 개가 수직이라는 게 가정이 3선형의 세 번째 마지막이야. PO랑 누구? OA가 수직이고 얘랑 수직이다. 1번과 2번이 수직이고 2번과 3번이 수직이고 3번과 1번이 수직이다. 그걸 써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누구야? 이 OA랑 누구랑 수직? L이랑 수직이죠. 그 다음에 또 누구? PA랑 L이랑 수직이죠. 라고 가정되어 있으면 결론이 뭐야? PO라는 이 직선은 알파랑 수직이다 라는 게 결론이다. 평면이 세 번째는 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는 결론에서 마무리해야 된다 이게. 알았죠? 아까는 뭐야? 직선과 L이 수직이다라는 게 1번, 2번 공식이었고 1번, 2번 정리였고 세 번째는 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는 게 지금 맞았어. 여러분 교재 나온 대로 보면 PA랑 L이랑 수직이고 OA랑 L이랑 수직이고 PO랑 PA랑 L이랑 수직이 얘 먼저 되겠죠? 그 다음 OA랑 L이랑 수직이고 그 다음에 PO랑 OA랑 수직이라는 거 쓰다봤겠지? 결론 네번 박스에는 뭐 들어가? PO랑 알파랑 수직이다. 이게 결론이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네번 박스에는 그거 채우고 증명하세요 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뭐야? PO랑 OA가. 자 여러분이 여기서 내용이 이제 요거죠 요거. 또 한 직선에 대해 수직에서 주직선이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그걸 쓰는 거야 증명은 뭐야? 그러면 자 얘 뭐 OA가 L이랑 수직이야. 그리고 PA가 L이랑 수직이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평면 저 두 개의 직선이 포함된 평면 요놈하고 요놈이 포함된 평면 PAO죠. PAO가 누구랑? 수직이다? L이랑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게 바로 뭔가 중요한 거야.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는 말은 평면에 포함된 두 개의 직선과 수직이면 수직이다 라고 얘기했어. 두 개랑 얘네들 두 개 포함되어 있는 OA, PA 두 개랑 수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알았죠? 그래서 뭐라고 얻어낼 수 있어? 남은 하나 PO가 누구랑? PO가 L이랑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뭐예요? 그럼 다시 이제 뭐야? 다시 유형이 이제 나왔잖아. PO가 누구랑 수직이야 또? PO가 그래서 이제 PO라는 연애 있나? PO가 OA랑 수직이고 그 다음에 다시 PO가 L이랑 수직이라고. 자 OA하고 L이 포함된 평면이 뭐야? OA와 L이 포함된 평면 알파죠. 그래서 이거이므로 평면에 포함된 두 직선과 PO가 수직이기 때문에 그냥 PO는 알파랑 수직이다라고 바로 써버리는 거야. 증명 끝. 그러니까 평면에 포함된 두 직선과 수직이다 라고 할 때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알았죠? 이해되셨어요? 이거 여러분 이거 혼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나온다?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학교에서 이글 찾기에서 몇 개 학교는 분명히 될 거다. 재수 없으면 자기 학교가 될 수 있으니까 선택하는 연습하셔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3분의 정리 말씀드렸고 아까 이제 뭐야? 정사이라는 거 이미 말씀드렸죠. 정사는 뭐라고? 코사인 법칙을 활용한 거다 이야. 수원에 나오는 코사인 법칙과는 다르지만 어차피 수원에 나오는 코사인 법칙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데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 ABC에 대해서 어떤 한 각의 크기를 세타하고 대변 관계에 표현된 걸 BAC라고 이렇게 잡게 되면 우리 코사인 법칙을 표현할 수 있었죠. 코사인 법칙이 뭐였습니까? 코사인 법칙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내용 뭐야? 코사인 세타는 그러니까 문제 첫 번째 원칙은 B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의 합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어서 쓴 게 코사인 법칙이었죠. 곱두배 A와 C의 곱두배 그 다음에 A와 C 사이에 끼어있는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서 뺀다는 게 코사인 법칙. 그래서 그걸 응용한 게 바로 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하에도 적용이 된다 이게. 오케이? 변색에 말하면 코사인 딱 구할 수 있다. 어떻게? 누구분의 2AC분의 누구? A제곱 플러스 C제곱에 빼기 대변제곱 세타에 대한 대변제곱을 빼는 거라는 걸 걱정하시고 세타와 B는 대변 대각관계에 있으니까 코사인 세타는 대변제곱 빼는 거야 라는 거. 대변 포인트를 하나 줘서 나머지 제곱 빼는 거니까 분자는 제곱식이 나와야 되겠죠. 나머지 제곱들의 합 그리고 곱두배로 간다. 선생님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아까 얘기했던 정사형 이렇게 면이 있는데 그놈이 빛을 수직으로 받는다. 수직으로 받는 이 선은 이게 평면이라고 했더니 그대로 평면이죠. 그 다음 다시 수직으로 받는다. 그 다음 수직으로 받았어. 여기서 수직으로 받는다. 수직으로 받는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생기는 그림자가 생길 텐데 이놈의 넓이가 우리는 정사이라고 부른다. 이거. 그 정사의 넓이는 여기 빛받는 면 S''라고 했을 때 그 S''를 무너뜨리 코사인 세타만큼 곱한 거야라는 거. 그게 어디서 나온다고? A 여기가 X 여기가 세타일 때 요 길이가 X라고 측하하면 오케이 코사인 세타는 바로 X는 밑변 길인데 그 밑변은 우리 그림자 길이로 생각해서 밑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야 라고 했지. 그냥 코사인타가 A분의 X니까 그냥 여기다 A분의 X 집어넣으면 똑같이 만족되지? 지워지니까 XX다. 여기가 바로 뭐라고? 코사인 법칙. 정사형에 쓰는 코사인 법칙. 정사형은 코사인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요거 내용을 활용해서 푼다. 근데 여기서 S는 뭐야? 뭐라고? 빛을 무조건 수직으로 받는 면. 이게 S다 이게. 여기서 X는 뭐야? 빛을 수직으로 받는 변. 무조건 결과가 빛을 수직으로 받는 면이 돼야 된다. 이게 빛을 수직으로 받는 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수역면이라고 하는데 수역면이라고 한문이니까 그냥 한문 풀어서 씁니다. 빛을 수직으로 받는 들이 결과다라고. 알겠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될 거야. 모르나? 됐죠? 이제 몇 개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선긋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됐죠? 다? 자, 직육면체가 하나 튀어나올 거야. 직육면체가 ABC가 튀어나올 거야. ABC가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체크해서 직면체가 표현되고 있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뭐해? 대각선을 하나 씩 그을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좀 A에서 밑에 나온 밑면의 대각선에다가 수선을 그을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 AI 길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본다고. AI 길이가 여러분은 저거 그림 보자마자 아 저기 수선? 그지? 그러니까 무슨 정리? 쌍선 정리가 똑똑 튀어나와야 돼 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서 A, B, C, D 뭐 이렇게 뭐 붙어서 뭐 이름표가 붙겠지만 A, B, C, D에서 여기가 뭐 EFGH다 라고 표현해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EFGH라는 평면에 얘가 지금 수직으로 서 있죠. 그지? 그러니까 A는 분명 이 밑에 면을 알파라고 했을 때 A는 알파라는 수직이야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AI가 지금 누구야? 누구랑 수직이야? FH가 수직이죠. 근데 FH는 평면 알파에 속하는 선이라고. 이거 선도 정리 맞지? 여러분이 기억해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시키면 요거 수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됐니? 그래서 이거 길이를 찾아라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만들기 나름이죠. 자, 뭐 이 길이 뭐 3이다, 2다 이렇게 주고 2다, 4다 이렇게 준단 말이지. 3대 4대 오라고 할까? 3대 4대 쓰기 편하게 3, 4, 5를 줬다고 치자. 근데 이제 높이는 얼마인지 뭐 그냥 마음대로 적어도 돼. 2라고 줬다. 여러분 이 길이 얼마입니까? 2죠? 그지? 이거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것만 찾으면 답 나오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걸 여러분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 뭐죠? 공간상에는 평면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림도 약간 기울어진 형태 같고. 그러니까 정면도를 펼치는 거야. 공간에서 EFGH를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뭐였어? 공간도형이란 있다 없다? 없다. 평면도형 없다. 이거 붙인 거라고.
그 평면에서 내가 가려보기 편하게끔 이렇게 잡아주면 오케이 FH를 연결했을 때 우리 뭐 한다고? 2에서 여기다 수선내렸을 때 값이다 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게. 그죠? 그리고 이걸 풀 때 이제 EF 길이는 얼마야? 그럼 3 체크하고 EH 길이는 얼마야? 4야 라고 체크해놓고 그리고 3대 4대 오니까 여기 길이는 5가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되겠죠.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길이 체크할 수 있어 없어? 그죠? 숫자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다 이런 식으로 뭐 체크해서 여기 5분의 10이다 라고 체크해서 다시 피타고라스 쓰면 된다. 알겠어요? 그치? 이런 식으로 삼선의 정리 활용된 문제가 들어간다. 이게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런 거죠. 기본적인 문제들이 뭐야 보면 여기다 수선해봐. 여기 높이가 5래. 수선 찍어놓고 수직. 그 다음에 이렇게 체크해놓고 여기다 전화 찍어. 그 다음에 연결시켜놓고 수직 이렇게 체크한다고. 그런 다음에 이 길이가 이제 표현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 길이를 물어보거나 이 길이 주고 나서 이 길이 물어보거나 이렇게 약간 삼선의 정리 형태 있죠. 그럼 이 길이가 3이다. 그럼 이게 얼마냐?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건 아니까 여기 3 체크했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그럼 이 길이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무슨 정리에서? 삼선 정리에서 이거 체크삼각형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쪽에다 점 하나 찍어놓고 여기 길이가 2다 라고 체크하면서 이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단 말이야. 이 길이가 얼마냐고 물어본다. 그럼 여러분은 타고 넘어가야 돼? 안 타고 넘어가야 돼? 타고 넘어가야 되죠? 수직이니까 여기에 수직이다 그래서 요 길이 먼저 체크고 다시 여기가 직각이 딱 체크되니까 이 길이 찾은 다음에 예제곱도 여기 A라고 하면 A 길이 먼저 찾는다고 피타고라스 있어서 A 찾고 다시 A하고 E하고 찾아서 다시 X를 찾아가는 이렇게 직각삼각형 보이고 있다 이거. 알겠지? 뭐 각도를 주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걸 잊지 마셔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몇 페이지 뭐냐면 143페이지를 보세요. 그럼 143페이지가 바로 지금 상당히 방금 예를 들어서 문제 줬던 내용이니까 풀어보셔야 됩니다. 꼭. 알겠죠? 똑같은 내용이 될 거라고 보고. 근데 그거 풀 때 여러분 지금 방금 여기 풀 때 거기 교재에 나온 풀이가 나왔잖아. 지금 방금 이게 문제 풀이가. 그러니까 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어. 꼭 그게 뭐라고? 그냥 그 풀이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수학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뭐 얘기하는 거냐?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 이쪽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중점을 딱 집어넣고 옆으로 좀 이동했죠. 이렇게. 그죠? 아까 선생님이 예문을 든 것은 대각선을 연결시키고 수직선을 이렇게 냈다 그랬잖아. 근데 이번엔 중점으로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수직선을 딱 체크해놓고 여기 길이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중점 나왔으면 1대2 대분점 찍어놓고 또 체크할 수 있는 거고. 만들기 나름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길이가 얼마? 정류면체네? 그럼 정류면체는 전부 다 무슨 길이 4, 4, 4 체크되어 있으니까 4, 4, 4라고 체크해주면 여기는 2, 2라고 체크가 될 것이고 여기는 4가 되니까 오케이 나 노쇠성 길이 그냥 나온다. 근데 중요한 요소는 뭐였어? 오케이 평면밖에 한 점에서 출발해서 얘를 끊어준 거니까 그게 수선이라고 했으니까 삼선 영리 수석 수직 여기도 수직 연결되면서 여기가 수직이라고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됐지? 그래서 나는 누구 길이 찾으면 게임 끝난다? 이 길이 4니까 이 길이만 찾으면 된다. 이게 A 찾고 피타고 펴서 X 찾고. 그럼 여러분 저기 보기 불편하니까 뭐 한다고? 정면을 끌어내라 이게. 그러면 끄집어내면 정사각형이 밑에 쫙 펴니까 여기 좌표가 뭐야? 여기 좌표가 H죠? H. 그럼 H를 딱 끄집어냈고 그 다음에 밑에 순서대로 이게 HE 뭐 HE 그 다음에 EFGH니까 EFGH 이렇게 표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정사각형을 끄집어낸다. 이게 GH. 그래서 중점 미들 포인트를 하나 잡아놓고 있고 이렇게 선 그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다 선 때린 게 바로 I라고 체크되어 있나요? I라고 체크. HI 길이 찾으면 된다 이게 얘기야. 그런데 여러분 그 교재에 나온 대로 그렇게 막 닮은이 점 찍어서 막 각오를 할 수도 있지만 야 뭐 이렇게 마저 연결하면 되죠. 수험까지 한 학생들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시키면 여러분 눈에는 오케이 직각상이 겁나 많이 보이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난 이 길이 알죠? 4, 이 길이 알죠? 2,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 점수 찍을 거야. 이걸 세타. 그럼 탄젠 세타가 얼마야? 2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치? 여기가 세타라고 딱 찍는 순간 탄젠 세타는 직각하기 보여? 숫자가 나온 거? 숫자를 먼저 체크해서 탄젠 세타는 그럼 여기 밑변분의 높이니까 4분의 2, 2분의 1이 남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근데 여기가 뭐야? 직각이야. 각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 그렇지? 그럼 여기는 뭐야? 90 빼기 세타죠. 근데 여기가 직각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야.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아니 여기가 분홍색 체크된 데를 세타로 잡은 거야 지금. 그래야 2분의 1 나오잖아. 그럼 옆에 여기 연두색각은 요네도 합쳐서 90도니까 90 빼기 세타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여기가 직각이니까 당연히 얘가 또 90도가 되죠 합쳐서. 그러니까 여기가 세타죠. 됐나요? 이런 식으로 타고 넘어가서 풀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것도 이쪽 안에 직각하게 뭐야? 2분의 1이다라는 B가 정해져 있잖아.
이거분의 이것도 2분의 1이다 라고 정해져 있다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분의 이것도 2분의 1이라고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여기 길이 4라고 했어요. 여기 한번 나오겠죠. 알겠나요?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나온 것처럼 맨 마지막 그림 보세요. 비교해서 이렇게 돼 있어서 중점 찍어놓고 여러분 교재 풀이 나왔으니까 여기다 선 찍은 다음에 결국 되게 길게거든. 근데 이걸 연결시키는 게 더 지각학계에 직각이 몰려있으니까 각이 같다는 걸 이용하기가 편하다 그 얘기야. 이 각이랑 똑같은 게 어디야? 라고 그러면 여기 90도 합쳐서 90도니까 여기죠. 그죠? 맞아요. 여기는 또 x죠. 이런 식으로 타고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닮음을 이용하든 합동을 여기도 x죠. 5x 더하면 90도니까 5x 더하면 90도 5x 더하면 90도니까 이 큰 거 보고 이렇게 표현해서 점 찍어서 각이 같은 걸 활용해서 푼다 그 얘기야. 알았어? 넘겨서 이제 그래서 HA 길이는 그 타젠트를 이용하는 사인을 그 피타고라스든 여러분이 거기 풀이 나온 대로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뒷장 넘기면 뒷장에서 이제 또 이제 다른 유형이 나오는데 문제가 뭐야? 자 이것도 이제 같은 맥락이야. 이 선을 연결시키는 게 그냥 쫙 연결시켜버리자 풀 때.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자 저 직사각형이 하나 등장해. 직사각형 ABCD가. 근데 ABCD에서 이렇게 세로가 좀 긴가 봐 라고 표현해서 ABCD라는 직사각형을 주고 얼마라고 되냐 했더니 AB는 4라고 돼 있고 BC는 2라고 돼 있네. 3이라고 돼 있네. 이게 3이래. 쭉 깠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연결시켜서 이게 4래. 그 다음에 BC는 얼마래? 이게 3이래 라고 이렇게 잡아놓은 거야 지금. 이런 삼각형이 주어져 있는 직각삼각형인데 그놈에서 뭐라고 했어? 이 대각선을 이렇게 접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반듯하게 보면 그리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직사각형을 가는 거죠. 이렇게 직사각형을 가서 이 선을 이렇게 해서 접은 선을 했을 때 접은 거야. 접어 올리면 얘가 이렇게 조금 더 직각이 유지되면서 이렇게 타고 넘어올 텐데 여기가 직각이야. 얘 직각. 여기도 직각이고 접었다 이게. 거기서 뭘 했냐 했더니 선을 내렸대. 문제 보시면 읽어봐야 되겠죠? 자, AB, AC, AB와 BC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직사각형이 있는데 대각선 BD를 점선해서 점 A의 평면 BCD를 위로의 정사형에 비추잖아. 정사형이 뭐라고? 수직으로 내린 수선의 발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A 다시래. 여기가 A인데 여기가 A 다시래. 했으면 얘는 A 다시와 이 밑에 있는 평면은 분명히 뭐야? 수직이라는 거야. 수직. 알았어요? 얘랑 정사형이라는 표현이 얘랑 이 면과 수직이라고. 이렇게 수직이고 이렇게 수직이고 그 다음에 이 면에 수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평면에 이렇게 수직을 내렸다 라고 얘기하는 게 A의 정사형 여기 다시다 그 얘기하는 거야. 수선의 발의 정사형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은 수직이다 그 얘기가 표현되는데 여기서 얘기할 건 뭐야? 이게 수직이다. 근데 평면에 포함된 이 노란색 선 보여? 얘가 평면 알파라고 생각했을 때 평면에 포함된 섬 이건 평면 위에 점 아까 삼선의 정리를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니네 여기서 수직선 그릴 수 있어 없어? 평면에 포함된 선에서 수직선 그릴 수 있죠? 그러면 평면에 포함된 선에서 수직선 그었으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 딱 연결하면 여기에 수직이다라고 체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삼선의 정리. 그러니까 그림을 봤을 때 삼선의 정리 어떤 지금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A가 여기 있는데 A 다시 수선의 발이래 선 내렸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BD야. BD가 평면에 포함된 선이라고. 평면에 포함된 맞지? 이거 직각삼각형이야. 이렇게 약간 돌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했다고? 평면에 포함된 선에다가 이렇게 수직선을 내렸다. 그럼 아까 삼선의 정리 뭐였어? 수선 내리고 수선 내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수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얘기하는 거라고. 결국은 수직선이 바로 이렇게 여기 수직이 이어져 안 이어져? 이어지는 내용이 되죠? 되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A라는 점을 기준해서 이거 펼치세요. 다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펼치는 거야. A에서 BD에다 무슨 선 근거야? 수직선 근거야. 수직선. 이렇게 수직선 근거라고. H 보이니? BD에다 그냥 수선 내린 거잖아. 그리고 H에서 다시 CD에다가 수선 내린 거야. 이쪽으로 수직선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여기가 수직으로 이어져 있잖아 지금. 여기가 수직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A가 되는 거야. 여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삼선의 정리.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A-임을 알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길이가 3이고 이게 4니까 오케이 여기를 세타라고 잡으면 또 타고 넘어가는 것처럼 아까랑 연결되는 거야. 이게 세타야. 그럼 여기랑 둘이 더하면 90도니까 얘랑 더했을 때 여기는 X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가 또 세타가 되는 거야. 되니? 그러니까 세타에 대한 난 뭘 알아? 오케이 탄젠트를 알아. 아니면 이 길이가 3대 4대 오니까 코사인도 알아.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된다 이게.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4죠? 근데 내가 여기다 3x 잡으면 여기 4x가 돼야 돼. 라고 비례식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은 이 길이 찾을 수 있냐 없니? 아까 했던 거 똑같은 거잖아.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래. 이 문제는 한번 답 내보자. 3, 4. 대각선 연결했어. 이거 5죠? 근데 여기서 뭐 했다? 수사의 말이 했대.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3, 4, 12는 5분의 12 아니야? 여기서 5분의 10, 3, 4, 12는 5 곱하기 x니까 이게 x는 5분의 12 맞죠?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5분의 10이 뜨는 거야. 여기 5분의 12. 근데 아까 얘기한 탄젠트가 뭐라고? 이 각에 대한 탄젠트는 3분의 4 비율이라며. 그러니까 난 이 길이를 찾을 수 있다고. 이 길이. 이 길이가 뭐야? 바로 요 탄젠트 세타 값과 A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A분의 5분의 10이다 대기야. 이렇게. 근데 탄젠트 세타가 뭐라고? 3분의 4임을 알고 있으니까 3분의 4야. 그러니까 A 곱하고 나누면 A라는 길이를 찾을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A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A는 3분의 4분의 5분의 10이다라고 이렇게 인지가 된다고. 번분수는 건너뛰면서 약분하는 거니까 1, 3. 따라서 얼마 나옵니까? 그럼 가운데 이고 5분의 9가 나오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이 길이 5분의 9라고. 알았어요? 그럼 다시 여기가 5분의 9인데 이거분의 이게 탄젠트잖아. 계속 물리고 보는 거야. 이 길이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넘어가는 거야. B분의 A가 바로 탄젠트 세타야. 그럼 B는 뭐야? B는 B 곱하고 탄젠트 나오니까 B는 탄젠트 세타. 정해져 있는 탄젠트 세타 3분의 4분의 A 값이야. A는 5분의 9. 되나요? 그래서 20분의 몇 나와? 20분의 이렇게 뭐 27이다 라고 표현되는 게 바로 요 길이다 이게. 됐니? 그러니까 길이 어떤 걸 물어볼 수도 있고 마지막에 물어본 거 봐봐.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야? 삼각형 ABD의 내저번에 그 삼각형 BCD의 정사형을 물어보겠지만 정사형이라는 것은 결국 면과 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 여기 세타를 알아야 돼. 되니? 그러니까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지. 이 길이가 바로 코사인 세타라고.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 알아야 돼. 이렇게 펼쳐진 걸 접으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5분의 12, 여기가 B. 그래서 우리는 B 값이 필요한 거야. 알았니? 그럼 코사인 세타 얼마야? 요번에 누구라고? 이 코사인 세타는 여기 가게 되는 알파로 잡을게요. 저 알파에 대한 코사인 값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알파 코사인 알파는 AH분의 H분의 H 요놈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AH는 얼마다? 5분의 12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H-A가 바로 B길이었으니까 B길이 바로 20분의 17을 갖다 집어넣어서 또 정리하는 거라고. 그럼 정리해서 건너뛰면 약분 4 다시 약분 3, 4, 12 3, 9, 27 뱀 얼마 나온다? 16분의 9 나온다. 얘가 16분의 9 얘가 16분의 9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내접하는 원을 하나 잡아놓고 그놈을 정사형시키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내접하는 원을 정사형시키래 그랬으니까 이놈의 반지름을 알아야 넓이를 찾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지름 어떻게 찾아? 그게 수원에서 또 배웠던 거잖아. 그치? 이게 반지름 수직 R 이거 반지름 수직 R 이거 반지름 수직 아니면 반지름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는 2분의 1 R 곱하기 세변 둘레 합이 저게 바로 삼각형의 넓이다.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이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 삼각형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 세 개 합친 게 정삼각형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놈의 넓이는 2분의 1 R 곱하기 둘레 합이 얼마? 3, 4, 5 더하면 10이죠? 12 그놈이 넓이인데 넓이가 얼마니? 밑변 곱하기 높이의 반 12의 반이니까 6이죠. 근데 얘가 6R이야. 6R이 6 되려면 R 얼마? 1이야. 파이 R 되고 이거 파이죠. 그 파이를 밑으로 정리해주면 얘만큼 곱하면 되니까 답 16분의 9파이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았니? 이런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게 갑자기 난이도가 스텝 1에서 스텝 2로 넘어가면서 확 바뀝니다. 알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작업으로 들어가려면 선생님이 지금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거 다음 시간까지 3선형이 최소한 10번은 써야 되고 그 다음에 평면과 직선이 쓰기 적고도 10번은 써야 돼. 무조건 많이 써봐야 돼. 그리고 지금 나름대로 프린트 있죠? 그거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